My mind's telling me no. 평소에 EBS 강의만 주로 듣는데 EBS 스마일 희망특강 한다는 거 알게 돼서 사전 접수해서 왔어요. 조금 나가면 되겠고요. 나가시면 왜냐면 그때 같이 넘어가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원 안에서 떨립니다. 무지 떨리고요. 봤더니 마치 토크쇼의 무대 분위기처럼 연출이 돼 있어서 또 색다른 경험이구나 하는데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긴장하지 않고 EBS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BS에서 강의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인천에 있는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보직은 3학년 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3학년 학생들 있나요? 손 들어보실래요? 많지는 않고요, 3학년들이. 고2 손 들어보실래요? 역시 많지는 않군요. 고1 손 들어보실래요? 교육과정 바뀐 거는 아시죠? 입시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아까 보니까 중학생도 있던데요? 중학생 손 들어보실래요? 고생이 많다. 정말. 대단한 아들인 것 같아요. 보통 엄마 가자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짜증을 내야 될 텐데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는 오늘 복 받으신 겁니다. 저도 지금 제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김민성 선생님하고 이렇게 오는데 김민성 선생님이 혹시 아드님이 몇 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드님이요? 아들 XX죠. 일단 키우다 보면 옛날 어렸을 때 제 핸드폰에서 그래서 사진을 다 지워버리고요. 3살 때 사진만 남겨놨습니다. 점점 친해지더라고요. 제 아들이 성토대회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고요. 이 30분 동안 수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지금 고3 수험생들이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고3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1이나 고2는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1이나 고2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내신을 잘 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내신 시험이라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게 가장 바람직한 수학 공부다라는 거. 섣부른 선행학습 그냥 앞서서 나간다고 쭉쭉 나간다고 해봤자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죠. 어느 정도 선행은 인정이 되지만 고1 때 지금 학생들 과목이라고 한다면 기하 벡터 지금 3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기하 벡터를 공부한다? 그거 진로 과목으로 고1 학생들 바뀐 과목이고 수능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수능은 안 봐. 그래서 적당한 선행을 곁들여가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입시에 돌아와서 이 수학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수능 준비를 해 나가야지만이 올바른 점수를 얻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국수형이잖아요. 만약에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어머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창시절을 떠올려가면서요. 국영수 중에 한 과목을 버려도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과목을 버리시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무지 당황스러운데요? 혹시 그게 버리는 과목이 수학입니까? 그래요. 요즘 글로벌 시대다라고 해서 영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등급을 보장받는 건 분명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저번 주 목요일 날 3월 전국연합이 치러졌는데요. 저희 반에 영어 89점 맞은 학생이 3명 있습니다. 80점 맞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 80점이라도 너는
포기하겠습니다. 영어는 안 포기할 것 같습니다. 국어는 그래도 원어민의 자긍심이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뭐 시험 문제 풀 때 딱히 편하게 읽히는 건 국어 이해는 없죠. 그래서 국어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국어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국어 공부가, 제가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요, 계속 학생들 입시를 하다 보니까 국어가 이렇게 널뛰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1등급, 어떨 때는 3등급, 뭐 1등급, 뭐 3등급, 1등급. 이 친구는 국어 점수를 자기를 몇 등급이라고 생각할까요? 1등급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3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걔가 좋아하는 지문 스타일이 나왔을 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어 공부를 훨씬 개념적으로 많이 해줘야지만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수학. 두려운 거죠. 제가 첫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잡아봤는데, 뭐 생각들이 많으시겠지만, 동영상 잠깐 보겠어요. 짧습니다. 한 40초 되는데요. 화질이 무지 안 좋죠? 네.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안 웃으면 어쩌지 막 그러고 무지 긴장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정말 공부 시간에 거의 80% 이상을,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정말 많은 시간을 수학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교육비의 주범이다라는 것도 수학이 무지막지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뭘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나를 갖다가 조금만 들어가보자. 저는요, 사실 제가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수학교사이면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수학의 어떤 아름다움을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수학에서 입시 나부랭이죠. 너 점수 올리려면 이렇게 해. 전 되게 무지막지하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도 그래서 막 거의 스파르타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희 학교에는 전자칠판이 다 들어와 있는데 유일하게 분필만 고수하는 사람이 접니다. 풀어야 되잖아요. 칠판에다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색깔별 예쁘게, 도형 예쁘게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목이 수학이 아닌가. 무엇을 위해서 수학 공부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정답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 2학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건데요? 내신이죠. 그럼 고3은 내신과 더불어서 수능이라는,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능 이게 출제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시험 보고 나면 평가 그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학교 교육에 충실하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죠. 뻥치네. 그런데 사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에이, 30번은 아니잖아. 우리 30번 안 풀었는데 뭐 그거 갖고 화를 내세요? 학생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겠다. 일단 점수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능력이 쫙 줄이 서집니다. 점수대를 보시면 그거를 이제 9등급이라는 등급제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 서술되지 않는 수학적인 내용은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속된 말로 저희 같은 강사 이 나부랭이들은요 약을 잘 팔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커스 하나가 명확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 봐! 이 약만 먹으면 되거든? 그럼 약 사요.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인강이라는 게 넘쳐납니다. 중학생 때는 인강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만 올라오면 인강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아주 무한정 늘어나죠. 학생들이 딱 강의를 듣는 걸 보면요 되게 이렇게 은혜 받는 표정들을 많이 봅니다. 강의를 보면서 근데 강의 보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공부한다라는 느낌을 받아버리냐면 그냥 듣고만 있어도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공부죠. 여러분들이 그 약장수의 약을 사는 거와 다를 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성적을 올리려면 그 강의를 통해서 그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학생들이 무시한다는 거죠. 그저 재미에 빠져서. 아니 학생들은 재미보다도 물론 재미도 있으면 좋겠지만 재미보다도 내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학생이 마치 수험생인 학부모인 양 강의를 교양으로 들어 마치 수학 강의를 아침마당에 엄마들 리액션을 보는 듯해. 이게 어찌 공부냐 이거죠. 공부는요 힘든 거죠. 쉬운 거라면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는 좀 난 편한 것 같아. 공부할 만하네. 그거 거짓말이죠. 좀 괴롭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한테 어떤 목표가 주어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의 열매를 내가 맛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대학은 다 똑같은 대학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서울우유 한번 먹어봐야지. 연세우유도 그래 건국우유도 있었어. 뭐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도 지금 서울우유 먹고 있지? 너도 크면서 다양한 우유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 심지어는 저지방 우유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학을 자기의 목표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지 절대 수학자가 되려고는 하지 마라. 물론 자기의 목표가 수학 교사다라고 하면 그래요. 수학교육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갈 수 있는 점수를 위한 수학일 뿐이지 지금 저희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학 그건 교양 강좌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수학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강좌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수학의 신미성, 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수학 나형, 수학 가형의 작년 6월, 9월 대수능의 등급 구분 점수입니다. 원점수로요. 92점, 88점, 92점, 가형은 88점, 92점, 92점. 딱 봐도 1등급은 몇 점대다? 92점이다. 이런 게 보이죠. 92점은 이제 2개 틀린 친구까지가 1등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에서요, 사실 요즘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학교에서 제가 시험이 끝나잖아요. 시험지를 걷습니다. 시험지를 걷어요. 저희는 시험 끝나자마자 다 리딩기를 돌려서 점수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지 걷은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96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이 아닌 상황에서 30번의 글씨가 써져 있으면 저는 그 학생들을 다 불러 제낍니다. 30번은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선생님들도 쩔쩔 매는 문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 70점 맞는 학생이 왜 30번에 손을 댔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작년 대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30번이 예전 30번만큼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가형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이 122명. 별로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번을 맞춘 학생 122명, 98점이 있었습니다. 2점짜리 틀린 인간들이 3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30번을 맞춘 가형의 학생입니다. 150명 30번 틀려도 서울 우유 먹는데 지장 없습니다. 표점도 큰 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급을 보면 내가 지금 목표 점수가 몇 점을 만들어야 되는지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야 100점 맞아와, 이건 아닙니다. 국어는 100점 맞아와야 됩니다. 국어는. 그런데 수학은 일단 92점 맞아와. 전국연합이 뭐가 치러지든 92점 맞아와. 이게 먼저 첫 번째 미션인 겁니다. 우리 애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형은 88점, 나형은 84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형은 4문항, 가형은 3문항이죠. 그 정도까지가 2등급입니다. 사실 1, 2등급은 대부분 학생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5등급에 있습니다. 참고로 5등급은 상위 60%까지입니다. 점수를 보시겠습니다. 나형 35점, 37점, 38점. 저번 주 목요일 날 치러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5등급 컷은 25점입니다. 고3 학부모님들 계시다면요, 23일 날 성적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딸내미가 등급이 5네? 한 일주일 굶겨버리십시오. 이거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공부한 게 아닙니다. 1번, 2번, 3번 2점짜리 3개 풀고요. 나머지 문제 쫙 찍어도 25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딸내미가 지금 7등급인데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 5등급한테 찾아가서 얘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수학을 잘할 수 있겠니? 물어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 한다는 거죠.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학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5등급이란 등급은 받을 수가 없는 등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출발 4등급, 3등급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수학의 장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가형은 그래 점수가 꽤 높죠. 56점, 62점, 68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냐면요. 연도수는 정확하게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였는데요. 1등급 컷이 96점. 가형에서요. 2등급 컷이 92점. 3등급 컷이 88점. 4등급 컷이 84점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수학 가형에서요. 그래서 가형 학생들은 보통 공부했다 그러면 5등급부터 출발입니다. 나형 학생들은 공부 좀 했다 4등급 이상부터 출발을 시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 출제 과목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고2까지입니다. 현재 고2까지고 고1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시험 보는 과목도 달라지고, 참고로 드린다면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함수 파트가 수능의 영향력이 아주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파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학 나형은 수학2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고요. 자연계열은 미적분2 기하벡터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고 있는데요.
과목마다 균등 분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원마다 3문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수학 2에서 11문항, 미적분 1에서 11문항, 확률과 통계 8문항, 가형은 미적분 2 12문항, 기하 벡터 9문항, 확률과 통계 9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만만한 과목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공부하면 아주 기본적인 교육과정 수준의 문제, 다시 말해서 교과서의 연습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 공부를 하면서 확률과 통계를 갖다가 무슨 경시대회 수준으로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걸 보면요, 무지 당황스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얘가 이걸 왜 풀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걸 풀어서 너 왜 푸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사고력이 신장되잖아요. 뇌파 검사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고력인지 그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에서 출제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그걸 명확하게 안다면 모의고사라든지 전국연합에서 시험 좀 잘 못 봤다라고 해도 수능에서는 결코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고3 문과 학생들은 수학 2에서 21번은 합성함수에 대한 문항으로 등장합니다. 예전에 기출문제를 보면요, 정수 격자점이라는 게 나와요. 세다가 지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러다 까먹고. 그런데 그런 정수 격자점이 앞에서 대수능의 출제 원칙에 어떤 거에 부합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수 격자점을 세우는 게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그런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느 교과서에서 정수 격자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작년 9월부터 출제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신 그 자리를 합성함수라는 이 단원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30번은 미분과 적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연계에서는 21번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2, 30번 미적분 2.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건 21번, 30번입니다. 문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80점을 목표로 한다면 20번, 21번 객관식 2문항,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주관식 가는데요. 28번, 29번, 30번 이 5문항은 변별력 있는 문항입니다. 이 변별력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정말 교과서 연습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60점을 받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손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수준을 높인 다음에 도전해볼까? 이런 거죠. 네. 그런데요, 어쨌든 쉬운 문항보다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문항에 미적분 1, 미적분 2 문항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미적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그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수학 공부에서 질문 받았을 때 첫 번째 베스트 질문 1위가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요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문제풀이가 잘 안 돼요.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애가요 애한테 들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 애는 개념은 다 안 돼요. 물어보면 그런데 문제를 잘 못 풀겠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법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이래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위가 필요해요. 집에 있는데 가위가 필요해서 집에 가위는 다 있잖아요. 가위를 막 찾는데 못 찾았어요. 자, 못 찾은 거예요. 가위를 제가 쓰고 싶었는데 못 찾은 거는 결국 가위를 못 쓴 거죠. 가위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가위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가위가 어디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갖고 와서 내가 사용했을 때 가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넌 가위가 없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가위 있어요. 지금 잠깐 기억 안 나는 건데요. 저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면요, 개념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부연 설명을 해줄 때 기억을 끌어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개념은요, 선생님과 동등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에서 개념은요, 선생님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완벽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요약된 공식만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수학 공부의 미스죠. 미스타 아니고요. 미스. 죄송합니다. 네. 이것부터 잡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테스트법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4지 빈 종이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뭐 고3이라도 미적분호는 다 배웠을 테니까요, 뭐 다항함수의 미분 이렇게 적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교과서 흐름대로 적으셔야 된다. 의식의 흐름 아닙니다. 흐름대로 적어보시고 교과서를 펴서 차례대로 나왔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미분계수, 평균변화율,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과 연속, 그 다음에 도함수 공식, 그래서 여러 가지 미분법 공식들이 튀어나오고 곱의 미분법이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요. 도함수의 활용에 들어가면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응용을 할 것이고, 속도와 가속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내용까지가 소상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걸 스스로 꺼내내지는 못한다 이거죠.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다 완성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제 풀 때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풀면서 쌤 질문 있습니다. 이 개념 뭔가요?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수능은 밀폐된 공간에 고개를 돌리면 안 되고 오로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주석아, 힘내. 넌 할 수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백날 주문만 해도 끝날 겁니까? 그 주문에 오기 전에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의 힘을 끌어내는 건 분명하지만 애시당초 기본기도 안 돼 있는데 무슨 긍정적인, 기본부터 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부가적인 걸 해낼 수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 내가 개념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런 개념을 배웠다면 그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했고,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개념을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구나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해한 게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언어거든요. 수학적 언어요. 표현이에요. 평가원이라는 데 전국연합이라는 시험에서는 수학의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기출이라는 거고, 이런 기출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전적인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워밍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긴장된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수학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이 수학 공부에서 성공하기 위한 단계를 설명할 때 이 단계를 부인하는 강사나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너무 섣불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수학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수학 공부를 못하면 괜히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치, 내 머리를 닮았겠지. 내가 잘하지 못했었는데 애라고 잘할 리 있겠어? 전혀 책임감 느끼지 마십시오.
저희 때의 수학과 지금의 수학 많이 다릅니다. 애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지금은 노력하면 됩니다. 항상 주장합니다. 그나마 제 아들 녀석이 수학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고 수학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수학을 즐겁게 하는 방식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쓸데없이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뭐 그 인증시험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요. 맨날 저한테 질문하는 짜증나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네가 수학 영재냐? 그랬어요, 제가. 왜 나한테 질문하는데? 그랬더니 애가 그다음부터 그 시험을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정말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질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 자기가 좋아하는 정도의 앞걸음 정도 수학 공부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정확하게 유형에서 개념을 읽는 과정을 봐주셔야 되는 거고, 기출이라는 거는 미래의 수능이에요. 근데 조심할 거는요,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시험지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고 그 시험지를 풀어요. 이거는 기출 연습이 아니죠. 왜? 그 전에 공부하면서 다뤘던 문제들이거든요. 수능은 다 새로워요. 그런데 내가 봤던 문제를 또 푸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아,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를 또 푸실 것 같습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EBS에서 연계한다라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축소가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 여기 수능 완성 교재라는 게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바탕으로 해서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방정식. 수능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4차 함수에 대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하고요, 부등식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분을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도함수에 활용해서 최대 최소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방정식에 활용하고 부등식에 활용한다. 그게 5번째 유형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한다는 게 5번째 유형입니다. 방정식에만 활용했으니까 그럼 부등식에도 활용할 수 있잖아. 이런 스타일의 공부예요. 그래서 연계교재라는 거를 풀었다고 해서 학생들 다시 주면 못 푸는 거고, 나중에 또 풀리는 문제 또 풀려요. 그런데 공부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틀렸다면 뭐 때문에 틀린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건지 4차 함수의 개형을 알아야 되는 거고, 방정식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안다면 더 확장해서 그러면 방정식도 있다면 부등식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학습법으로 전개돼야지 수능에서 말 그대로 정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죠. 단순히 문제 푸는 데만 집중했다가는 연계교재의 느낌이라는 건 단 한 문제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연계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공부해라! 책 사줬더니 거기다 끄적끄적한 게 공부야?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말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해 나간다면, 그 한 권에 담겨져 있는 수학 개념, 이런 내용을 개념과 정말 잘 엮어내기만 한다면, 저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에서 수학 못 보는 친구들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학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선생님이라면 무슨 수학이요? 그러면 갑자기 예, 그러고 가요. 두렵나 봐요. 되게 계산적으로 보이나 봐요. 저 사람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수학에 대한 선입견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학 잘합니다. 그냥 명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면 답이에요. 답이 아닌 건 틀린 거죠. 그런데 국어나 영어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지문을 봤어요? 문제를 고르래. 가장 옳은 걸 고르래요. 얘도 옳은데? 가장? 이거 수학적으로 명제가 아니죠.
수학적으로 명제가 아니에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가장 옳은 거. 출제자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게 아니고 출제자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거. 수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출제자나 나나 풀 수 있다 없다로만 나눠집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하려면 좀 똑바로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우린요 어른이나 학생이나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말 뭐 완전히 눈도 안 뜨잖아요. 대단한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감고 화장실까지 가서 다 씻고 다시 자기 방으로 되돌아옵니다. 네.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다 보면 정말 엊그저께 내가 뭐 했지? 일주일 전엔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이런 걸 단 한 번도 못 느끼겠다라는 거죠.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의 연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게끔 그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해 나간다면 제가 노력하는 건 그 하루하루였는데 그 하루하루의 차이가 기적을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고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해보고 또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열심히 살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미래, 부모님들은 이제 미래가 없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걸 전 확신합니다. 이 춘천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이 청소년들,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 정말 춘천의 정말 아들, 딸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멋진 일들을 해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여행의 심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좀 요령껏 시험을 잘 보자, 그 요령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가진 실력을 그대로 점수화 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학생들은 욕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건들다가 자기 실제 점수 관리를 못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실력에 걸맞는 점수를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BS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히 그 아이들, 저희 여기 춘천은 학원이라는 곳이 사교육이 좀 잘 안 돼 있는 곳인데 그런 점에서 EBS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점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